안녕하십니까. 5G 전문 채널 오지고TV입니다.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오늘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22%를 기록하였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24%를 기록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마이너스 0.14%를 기록하였으며 1174.40포인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잘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많이 내렸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1%대 중후반으로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오전 장 시작과 함께 0.18%가량 상승으로 시작하였으나 전날 미 증시 하락과 우리 장중의 나스닥 선물지수 또한 계속 좋지 않았기에 외국인이 순매도를 일괄하였습니다. 특히나 기관은 매도가 지속적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장 계속하여 하방으로 밀렸습니다. 오늘 새벽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경제전망 및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FOMC는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0%에서 0.25%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완전고용과 인플레이션 2% 그 목표를 일정 기간 동안 완만하게 넘어설 때까지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준에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장은 그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왜 내렸을까요? 이미 FOMC의 위와 같은 기조는 시장이 예상한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시장은 원했습니다. FOMC가 말한 일정 기간 완만하게 넘어설 때까지, 즉 경제가 일정 기간 완만하게 좋아질 때까지라는 약간 두루뭉실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에 미 시장은 이러한 두루뭉실한 표현으로 인해 그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FOMC의 그 내용을 종합하자면 결국에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양책이 나올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통화정책 그리고 재정정책에 따라 움직입니다.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미 연준이 관여를 하는 것이고 재정정책 이것은 미 행정부와 미 의회가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FOMC는 지금 이 통화정책에 따라 0에서 0.25% 그대로 유지할 테니 나머지는 재정정책, 즉 의회와 그리고 미 행정부가 이제 알아서 해라, 책임을 져라, 이제 너희 부분이다. 이렇게 약간의 공 떠넘기기를 했습니다. FOMC는 지금 위와 같은 통화정책을 향후 2023년 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저금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니 향후 미국의 행정부, 의회의 재정정책, 즉 부양책, 그것과 코로나 백신 상황, 그리고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국 시장 및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세장은 여전히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하락이 좀 더 컸지만은 그 코스피의 하락폭에 비하면은 주가 회복 탄력성이 더 큽니다. 900포인트 안착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900포인트를 토대로 지금 한번 터치했다가 다시 잠깐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강한 상승 포인트와 함께 그대로 900포인트를 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의 시세 흐름은 계속하여 우상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5G는 컨택트 종목입니다. 오전 9시 40분경 발표한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153명이었습니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5G 흐름이 이런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5G 시황입니다. 전반적 시황으로서 에이스테크 5G는 내가 주도한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내용을 설정해 봤습니다. 오늘 내내 5G 섹터 내 모든 종목들이 시장 흐름과 같이 가며 음봉을 그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오후 1시경 5G 전체 섹터가 강한 움직임을 한번 보였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 정말 아쉽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만 좋았어도
에이스테크가 오후 1시경 하나의 호재 뉴스가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코스닥 지수만 좋았어도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재료였습니다. 에이스테크가 움직이니까 5G 전 종목이 상방으로 크게 움직이는 것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에이스테크의 1시경 뉴스는 5G 단독 수주 계약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오늘 에이스테크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렇기에 다행입니다. 오늘 에이스테크가 0.17% 하락을 하였습니다. 만약 에이스테크가 거래량이 터진 채 이 0.17% 하락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위와 같은 이 오후 1시경 뉴스 그것은 마무리되는 것이나 오늘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채 이와 같은 약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은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 정말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5G 섹터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린 뉴딜 관련주, 풍력, 수소, 태양광들이 한동안 매우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밀렸습니다. 이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그렇기에 이제 시장은 다음 순환매를 찾을 것입니다. 2차전지, 지금 LG화학이 물적 분할 사태로 인해 급락하였습니다. LG화학이 무너지면은 다른 2차전지, 그 섹터들이 전체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지금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이 밀리고 있기에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결국에 다음 타자로는 5G가 가장 유력합니다. 지금 적절히 조정도 받았습니다. 고가 대비 20% 정도 내려왔기에 외국인, 기관, 다음 타자로 매력적일 것입니다. 내일 그리고 다음 주장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5G 섹터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등락률이 매우 큽니다. 전형적인 개미털기 중입니다. 이전에 매수했던 사람과 지금 신규 매수자들의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도 세력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5G 섹터가 크게 상승할 때에는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3에서 0.7% 사이입니다. 5G 섹터 외국인이 코스닥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큰 시세를 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오전에 외국인이 코스피 매수, 코스닥 매도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매도를 강하게 쳤으며 코스닥 또한 그 매도를 더 크게 쳤습니다. 코스닥에 외국인의 매수가 주도를 하여야 5G는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 시에는, 즉 물타기 시에는 전량 매수를 하시면 안됩니다. 4분의 1 매수 기법을 사용하십시오. 자신의 종목이 마이너스 3% 내릴 시 자기가 그 종목에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의 4분의 1씩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적절한 매수가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하락에 대하여 하나 두렵지 않습니다. 평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럴 시 내릴 시 오히려 땡큐입니다. 저가 매수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대장주 하루 이틀 안 가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순환하는 경우 더 큰 상승 랠리 이루어집니다. 절대 1일비 하시면 안됩니다. 5G 섹터가 일반 단타 또는 단기 이런 하루 이틀가는 그런 섹터가 아닙니다. 5G는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되는 섹터입니다. 시장은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봉 내지 월봉으로 우상향하는지 필히 확인하시면 5G 섹터가 얼마나 좋은 종목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장 시작과 함께 5G 섹터는 상승 시작하였으나 이후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며 음봉을 그렸습니다. 하방으로 기관의 매도로 인해 강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오전장 주도주로서는 삼지전자와 타이오링크, RFHIC가 있었습니다. 오후장, 오전장 흐름을 유지하는 정도였습니다. 오후 2시경부터는 하방으로 더 크게 내려왔습니다. 텔콘 RF제약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텔콘 RF제약 이것은 미국 신약개발에서 이 휴머니젠 나스닥 시장의 상장으로 인해 상승한 것이며 이 상승 모멘텀 바로 끝나니까 오후장
2시 반경부터 크게 하방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단기 이슈 종목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에이스테크와 대한광통신이 그나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종목 분석입니다. 강세 종목으로서는 삼지전자, RFHIC, 에이스테크가 있습니다. 약세 종목으로서는 5G 섹터 전반적으로 약하였습니다. 삼지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4.40% 상승하였으며 RFHIC 2.07%, 에이스테크는 0.17% 하락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 대장주 흐름 보시겠습니다. 에이스테크의 하락률이 가장 작았습니다. 다음 솔리드,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등등은 모두 2에서 4%가량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RFHIC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RFHIC와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부터 오후장 내내 계속하여 양봉을 보여주며 잘 올라갔습니다. 왜 RFHIC만이 모두 하락하였는데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을까요? 오늘 RFHIC 뉴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 우리는 모릅니다. 개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그것도 섹터 전체가 내려갈 시 이렇게 강하게 흐름을 밀어붙이는 흐름, RFHIC가 시장의 주도주로서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입니다. 에이스테크, RFHIC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은 삼지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입니다. 상방으로 14,700원, 이 금액이 뚫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입니다. 오늘 5일선 위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우상향 흐름입니다. LGU+의 주 벤더입니다. LGU+ 주가 흐름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FR텍 같은 경우에는 인빌딩 중계기, 스마트폰 중계기 등을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퀄컴 수주 계약 시 크게 움직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의 수주 소식이 또다시 존재 시 가장 먼저 튀어 오를 것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것이 단점인데 일단 21선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21선 그것을 유지해서 다시 튀어 오르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종가상 21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바로 매도하셔야 합니다. 상방으로는 8,300원 뚫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가레인입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가총액이 작으며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은 사실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100% 넘게 올랐습니다. 보유하신 분께서는 30% 매도를 하시고 남은 70%로 보너스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5대5로 놓고서 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은 오르는 종목이 계속 오릅니다. 그렇기에 3대7 이렇게 놓고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자는 지금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매수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단기 이격이 조금 좁혀졌을 때, 즉 5일선에 가까워졌을 때 들어가시면 그나마 될 것인데 사실 시가총액이 작으면서 이와 같이 단기 크게 상승한 종목에 있어서 신규자가 부담하는 리스크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신규자는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참여하고 싶다면 5G 섹터가 순환매가 크게 돌 때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FR과 다산네트웍스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오늘 많은 매수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외국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외국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수 하락에 얼떨결에 위와 같은 좋은 종목들이 싸그리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 바로 매집하셨습니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5G 뉴스입니다. 종합 5G 뉴스로서 첫 번째로 LGU+가 5G 원격 관제
즉 모든 센서 정보를 모은다며 이 5G 원격 관제 서비스를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LG U+는 글로벌 석유화학 플랜트 이 자동차 업체인 한국 에머슨과 이런 원격 관제 서비스를 이런 5G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용하여 정보 수집, 다양한 센서 연동, 이렇게 진동 센서 이런 거를 집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센서 정보를 5G 통신으로 이제 원격 관제에 이제 동원을 한다는 것인데, 결국에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제 5G를 이용하여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5G를 이용한 스마트 팩토리, 결국에 시대가 이런 공장 부분에 있어서도 스마트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스몰셀 이런 부분이 인빌딩 중계기, 5G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다음으로는 라쿠텐이 이달 말 일본에서 5G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에서도 5G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니 일본형 매출처가 있는 종목들 수주 소식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인 화웨이의 일정 부분 5G 장비를 배제하겠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중국 회사의 키트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비난을 하였는데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 스페인은 그렇게 말을 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화웨이에 이제 납품하게 하여서 이런 네트워크 장비에 있어서 그런 리스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여 단계적으로 이런 화웨이 장비를 이제 좀 폐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입니다. 에이스테크가 기지국 라디오 시스템 글로벌 공급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지국 라디오 시스템, 이것은 이동통신 기지국 핵심 시스템으로서 이제 에이스테크는 글로벌 장비사가 이제 두 차례 실시한 복수 입찰에서 단독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약 10만 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라디오 시스템이 뭐냐면은 휴대폰과 기지국이 신호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핵심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장비사를 통해서 미국, 중국 등 이동통신사 기지국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이스테크의 오늘 이런 공급,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지수만 좋았더라면은 5G 전체가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을 수 있는 좋은 내용거리였습니다. 아쉬웠지만은 내일장, 다음 주장 지켜볼만 합니다. 에이스테크 그리고 RFHIC 지금 가장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전략 및 코멘트 하겠습니다. 왜 대장주를 잡아야 하는가? 대장주는 그 섹터를 선도합니다. 대장주 무너지면은 섹터 자체가 무너집니다. 지금 5G가 며칠 동안 내렸습니다. 그러면 5G 이제 끝난 건가요? 5G 앞으로 더 이상 오를 일이 없을 것인가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5G는 시대 흐름상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계속 4G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5G를 어떻게든 설비하여 첨단화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시장의 전체적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그린 뉴딜 관련주 한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은 많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주도주로서 2차전지 역시 지금 LG화학의 물적 분할 사태로 인해 지금 섹터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기술주들의 폭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견조한 흐름 그리고 일정 부분 조정이 있었던 섹터 바로 5G입니다. 다음 타자로서 5G 지금 굉장히 유력합니다. 내일장 그리고 다음주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많이 내려 걱정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매수 찬스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4분의 1 매매 기법 이용하시면서 물타기 하면은 평균 단가 내리면서 한번 오를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보분들은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장과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전혀 모르시고 당황하시기만 합니다.
절대 일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팩트를 갖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타자 5G입니다. 항상 알고 매매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매수 종목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일봉으로 내렸다고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봉으로 확인하시면은 지금 계속하여 5G 섹터는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세주 정책주입니다. 5G는 스캘핑 단타 물론 가능하지만은 이런 대시세의 흐름을 타는 섹터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위 영상은 매수 매도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5G 내 관심 종목들의 분석, 뉴스 점검 등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